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주식 현황과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저번 주 금요일 걸 한 거를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죠. 그때 휴대폰이 좀 고장나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거는 저번 주 거고 이제 이번 주께 이제 지금 금요일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변이 없는 한 금요일 날에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제가 2230에 710선 원화 강세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낮은 CPI 기대감과 피로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반등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낮은 CPI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라 CPI는 높게 올랐는데 시장은 이미 그거를 다 저점으로 반영했고 이제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결과는 저는 비슷하게 맞았는데 2230하고 710은 달성을 못했죠. 좀 비슷했습니다. 오늘 2210에 690선까지는 터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는 어차피 틀렸어요. 이제 계속 9월 달부터 계속 맞았다가 지금 10월 둘째 주는 제가 6주 만에 틀렸네요. 그런데 이제 요걸 그대로 2230에 710선을 다음 주까지 간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2200, 코스피는 모르겠어요. 코스피는 2250선, 근데 코스닥은 730선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과매도 구간에서의 실적 시즌 전까지의 그 짧은 날짜의 되돌림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낙폭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 과매도 구간에서의 살짝 되돌림 현상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게 기왕이면은 코스닥은 10%, 코스피는 5%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본격 시황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 증시는 고용 보고서 여파로 6거래일 하락했죠. 너무 좋게 나왔죠, 오히려. 실업 청구 건수서부터 해가지고 뭐 민간 거래서부터 비농업 지수부터 해가지고 이게 의외로 지금 실업률도 막 거꾸로 3.5% 완전 실업률로 나와가지고 그 거꾸로 3.7에서 3.8이나 9로 간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인텔서부터 해가지고 직원이 20% 감원을 한다니 이제 메타, 페이팔 뭐 줄줄이 사탕으로 감원을 할 거예요. 그건 그 감원 실업률 증가로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달은 아니고 이번 달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실적 약간 쇼크가 반영이 돼서 이제 좀 하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마 11월 달에 행사가 많으니까 11월 중순에서 말에는 오르고 이 감원 여파가 한 12월에 반영되지 않겠냐. 오르고 이제 11월 달에 15% 정도 그 랠리가 이 중간 선거 랠리, 이 행사 랠리가 끝나고 이제 좀 하락을 하겠죠. 이 감원 여파하고 이제 불확실성, 내년 불확실성 이제 전쟁도 안 끝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 S&P 500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3,900대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480 정도로 찍었는데 여기서 한번 한 10%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만약 10% 간다면 3,900대 다시 하방으로 또 테스트를 받고 다시 또 랠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900대로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연말을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시황이 이 고용 보고 여파서로 하여튼 6거래를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반발 매수세도 이입되며 보합국 혼재서로 출발도 했어요. 중간중간에 무조건 내려간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막 상승 출발도 했다고요. 그러다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 그걸로 이제 갑자기 이제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미중 갈등, 반도체, 그쵸? 2차 전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영국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하락으로 또 마무리하고 또 아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또 중간에 재부 확대해가지고 뭐 다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일부 이론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 유축을 해서 6개월을 하락시켰다. 그래서 너무 과매도가 아니었냐.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높은 물가 지표가 나와도 어차피 영국발 우려가 또 꺾여서 달러 약세 요인으로 또 작용해서
이게 결국은 옵션 만기일 동시 효과에서 하락폭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이 되돌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유효했다. 다만 이건 아셔야 됩니다. 결국 경기 침체는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상기하셔야 돼요. 지금 점점 리플레이션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왔다고 봅니다. 일단 이론상으로는 일단 평균 통계로 보면은 보통 10개월 가거든요, 이 약세장이. 그럼 대략 1월이면 끝나야 돼. 그러니까 1월에 끝날 수도 있고 또 12월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월 달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어제까지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볼 땐 1분기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일단 되돌림 구간에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테스트를 또 하방으로 갔다가 이제 실적으로요. 예, 안 좋아서. 그 다음에 11일 중순에 선거 랠리하고 네옴시티 뭐 월드컵 뭐 또 우리 뭐죠 그 미국도 이제 제약바이오의 행사 있고 해가지고요. 또 프라이데이인가요? 이게 또 11월에 하지 않나요? 이게 그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중국이 또 뭐 있죠? 중국도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중국 그 무슨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비가 또 살아나서 그렇잖아요. 월드컵하고 뭐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모르면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좋게 나와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중순에 랠리가 15%짜리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좀 빠져야 되거든 많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되돌림 구간을 안 가고 그냥 저점 테스트로 그냥 전저점으로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 이번에는 모든 전문가든 아니든 간에 아마추어 분들도 이거 제대로 맞춘 사람이 몇 치나 있겠어요. 이거 완벽하게. 그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3분기에는 이제 공급망이 줄어들어요. 이제 저기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만 공급량을 안 줄이고 나머지만 30% 감산하는 데서니까 반도체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나스닥이랑 비슷해요. 지금 상관관계 지수가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오고 그래요. 거의 같아요. 지금 그래프가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사실이에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나스닥이 같이 좀 되돌림한 게 아니냐 난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의심하냐면 저번에 국채 이 뭐죠 아이스 이 무브 국채 공포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160을 돌파했는데 이게 되게 높은 거예요. 3년 이내에. 그 팬데믹 때 163 찍고 지금 160을 찍어서 혹시 이 국채값의 이 공포 지수를 이미 변동성 피크치를 쳤으니까 이미 국채 금리 피크 아웃 현상으로 떨어질 걸 예상해서 미리 쏙커버가 들어온 게 아닌가 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빅스 공포지수 찍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주가가 오르잖아요. 정점 찍고 피크아웃 되면은. 그래서 저는 그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로 아마 이게 이 역사상 S&P 500이 90년 역사상 4번을 이렇게 오늘 하락했다가 2% 하락했다가 2% 반등한 건 딱 5번 90년 동안 5번밖에 없었어요. 누가 이걸 20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걸 누가 알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틀렸다 맞았다 이게 왈가왈부가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의심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미국을 흔든 거는 웃긴 게 미국이 영향을 받아서 전이가 돼가지고 영국이나 이런 북미나 다른 아시아가 영향을 받는 거지 거꾸로 미국이 영향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좀 간혹 나타나요. 왜냐? 미국도 이 부채 연기금 채권으로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채권이 또 따라 하락하면 또 같이 그게 하락을 해요. 연기금도 소갈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또 담보 채권 증권이 있거든요. CLO라고. 여기도 또 이 미국 정크본드 기업들이 여기다 또 투자를 했더라고 영국에다가. 그러니까 영국의 이 CLO가 또 하락하면 또 연동돼 있잖아요. 이게 자산이 또 그 부채 연기금에. 그러니까 이게 같이 미국도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번에 주가가 같이 6거래일 그 하락 중에 이제 또 같이 이제 연동돼서 떨어졌던 겁니다. 영국이 더 힘이 세가지고 그게 아니라 파운드가 뭐 폭락해가지고 뭐 너무 강달러로 가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명령받은 게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한 그 CLO 대출 채권 담보증권인가 뭐 하여튼 그걸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매각하면 채권은 매각하면 마진콜 들어오고 또 그거에 대한 연계된 또 담보증권이 또 빠지니까 또 그렇게 되면 미국의 또 그 모기지 담보증권이나 자산 유동화 증권도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까지 많이 흔들리면요, 제 예상으로는 그냥 거기서 십거래를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이 모기지당 증권하고 자산 유동화 증권이 좀 튼튼해요. 왜? 서브프라임 때 당했으니까 이게 이제 좀 규제 좀 해오고 좀 이제 펀더멘털도 좀 강해져가지고 좀 그때보다는 좀 달라졌거든요 많이. 그래서 아마 십거래를 하락을 또 못 가게 된 저점 테스트에서 바로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해서 좀 이렇게 오늘 빨리 또 급반등 되돌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는데 대략 이렇게 보십시오. 하여튼 저도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연말치를 다 낮추고 있어요. S&P 500 기준으로 연말 전반치를 대부분 맨 처음에는 다 4,600대였어요. JP 모건 빼고요. JP 모건 워낙 높게 잡으니까 다 4,600대를 잡았다가 4,300대로 낮췄다가 지금 이제 4,000선, 3,900선, 3,800선 이래요. 그래서 아마 연말에는 3,800대, 3,900대 4,000 찍으면 용한 거예요. 근데 4,000도 찍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저는 4,000 내외로 보겠습니다. 연말 S&P 기준이에요. 연말. 그 안에 이제 롤러코스터 조금 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최고 하락치는 2,900선 옛날 그 쿠퍼만이 말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이제 3,000선, 3,100선, 150선, 3,300선 뭐 이렇게 다 봐요. 이게 JP 모건만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나머지는 다 3,000에서 3,300선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3,480선 찍어놨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초반에 3,660선에서 3,580선에서 3,470인지 80선 이게 점점 저점을 찍은 건 맞는데 이게 트리플 바닥은 아닙니다, 여러분. 트리플 바닥 봉을 찍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받으러 가지 않겠냐. 결국은 실적 쇼크로 예? 3분기가 2분기 다 반영돼 안 돼가지고 나머지 50%가 이거 악재는 다 반영됐는데 실적 반영된 건 없잖아요. 실적 악재가 반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또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영된 거예요. 영국발, 뭐 러시아발, 뭐 그건 이미 이제 다 우호적으로 이제는 다 커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이번 피크아웃이 아주 재밌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저번에 높게 나와가지고 한번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컨센서스를 그냥 안 낮춰가지고인데도 그거보다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오늘 8.2가 아니라 8.3 나왔으면 얘가 또 달라졌어요. 이게 6월에 9.1이었죠. 8.5, 그 다음에 8.3, 이번에 8.3 나왔으면은 이게 급반등 안 했어요. 되돌림 구간 없이 그냥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3,300대 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운 좋은 줄 아세요. 이 콜 거신 분들 참 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게 8.3이 안 나오고 8.2 나와서 당신들이 산 건데 뭐 어쨌든 제가 이번에는 뭐 반은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11월 둘째 주 이내로 다시 하방으로 간다면 이건 나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요. 나도 틀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반 유효한 건데 하여튼 이번에는 어려운 거였습니다. 9월달 10월달 되게 어렵죠. 푸콜 맞추기가. 그래서 대부분 이걸 다 관망합니다. 관망하고 시주는 푸콜에다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하죠. 예, 하여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역대 아주 특이한 상태 5번째 역대 90년 동안 5번째 일어난 현상이어가지고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만한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착륙이냐 아니면 아예 그냥 터치만 하다가 마는 착륙냐에 따라서 경착륙이면은 완전히 미국이 지금보다 더 밑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3,300선이 아닙니다. 더 가야 됩니다. 2,900선 뭐 거기까지 가야 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착륙이면 9,700선 이쪽이 아니라 더 거의 뭐 8,000대까지도 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연착륙 기준으로 지금 얘기한 것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전해질 분리막 시장은 사라지나 아닙니다. 이게 고체 물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전해질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전고체 전지에서는 다 전고체를 사용하는 거. 전고체 전해질, 음극재, 양극재 다 전고체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약점이 뭐냐면은 빨리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전도성이 떨어져요. 액체에 비해서 천분질이에요. 그래서 액체를 썼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전도성하고 이 천분질, 이 계면 저항성도 천분질,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달린 거죠. 이때까지 만분질에서 천분질 수준으로 좀 줄었는데 이게 20년 걸렸어요. 그럼 앞으로 10년은 더 걸린다고 하답니다. 이게 10분질로 해야, 그럼 10분질만 돼도, 액체 10분질 정도 이온 전도도만 돼도 대략 주행거리는 2000km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대략 액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2배를 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질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바로 성능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 1대1까지 되면은 이제 꿈의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아직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나 중국의 LFP를 밀고 있는데, 이 LFP가 셀트팩으로 아시죠? 네, 이게 용량을 늘려서 셀을 더 넣어가지고 주행거리 올려가지고 지금 요새 가격도 싸고 화재 안전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게 좀 더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다고 그러죠, 3사가.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는 항암물계를 많이 특허를 냈고, 유럽은 선화물계로 특허를 많이 내고, 미국은 폴리메계로 특허를 많이 냈는데, 그래도 전체 특허의 40%는 다 일본의 도요타하고 도레미가 갖고 있어요. 얘네 합작사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동차로 되려면 100A/h까지 축적을 시켜놔야 돼요. 프리셋 조합으로 100A/h까지 못 올리면은 안 돼요. 지금 현재는 500mA밖에 안 돼요. 저기 전지 들어가는 것도 안 돼. 지금 리모컨 전지 들어가는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전고체가 개발됐다고 칩시다. 반고체 말고 전고체만 하는 거다. 전체 다 전고체로 이제 개발됐다고 치자면 기존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컨비네이션도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MCM이 더 맞을지, MCNA가 더 맞을지, LFP 쪽이 성분 비율이 더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 그게 어느 한쪽이 맞으면 걔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 양극재는 더 주가가 더 가는 거죠, 딴 놈들 비해서. 아니면 얘네들보다 안 맞고 다 좀 안 맞고 오히려 음극재가 이제 새로 개발한 인조 흑연이나 리튬 메탈, 실리콘도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은 아직 멀었어요, 기술이. 좀 힘들어요. 인조 흑연하고 리튬 메탈은 지금 거의 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어렵다, 이렇게 갈 길이. 그래서 저는 분리막도 이게 액체 분리막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액체 분리막은 저기 습식형, 건식형인데 얘도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고체 더 맞는 분리막이 개발되면은 역시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액체 전해질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첨보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액체 전해질이 배터리에만 못 쓰는 거지 다른 데에도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래 액체에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 엔캠인가? 분리막도 엔캠이나 뭐 얘네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화 이런 전해질 분리막 회사들은 다시 개발하면 돼요. 단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만약 운 좋게 분리막을 기존 걸 쓸 수 있다면은 아주 땡큐죠.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쉽게는 안 없어진다. 전해질 분리막이 지금 당장 없어질 건 아니에요. 다만 전해액은 없어질 것 같아요. 전해액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체로 바뀌면은 따로 그걸 맞춰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화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체 물리학자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얘네들보다는 2025년쯤이면 폐배터리가 먼저 주가가 훨씬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폐배터리가 그때 당시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왜? 내년에 이제 법 제화를 먼저 해주니까 얘네를. 그러니까 이게 구독 서비스보다 더 빠른 거예요, 지금 2차전지. 2차전지 구독 서비스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금융하고도 상담해야 되고 다른 업체들하고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도 배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간다. 단 시장 형성이 좀 늦은 것 뿐이지 이제 주가는 먼저 폭발적으로 아직 테마니까 한번 화끈하게 한번 갈 거야 아마. 그래서 난 내년에 폐배터리가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 올해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냥 라이징이 돼버려가지고, 저도 이건 라이징주라고 봐야지. 라이딩 스타주지. 이거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주도주가 될 수 있다 하고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전해질 분리막 시장은 사라지나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번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전지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금주의 주식 현황과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